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성경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2월달 매매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매매사례 보기 전에 거래량 먼저 확인하실 텐데요. 12월까지 집계가 됐고요. 139건, 11월달에 147건이 나왔죠. 8월달 157건 이후로 좀 떨어졌던 게 11월, 12월에 살아난 상황입니다. 10억 이상 거래량 보시겠습니다. 네, 10억 이상도 12월달에 109건이라서 11월 117건보다 조금 떨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10월달보다는 좀 더 살아난 거래량입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 거래량이 다 집계가 됐기 때문에 월 평균을 살펴보자면 23년도에는 월 평균 103건, 2022년도에는 평균 148건, 21년도에는 279건, 또 20년도에는 235건이 나왔죠. 잘 나갔던 때가 2020년도랑 21년도가 잘 나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한 3분의 1토막 정도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구별 거래량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10억 이상 거래량이 총 109건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강남구가 25건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에서 강남구가 거래가 많이 됐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구가 거래가 많이 됐고, 제가 중구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니까 을지로나 이런 쪽으로 한 10억, 20억대 거래가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 비중으로는 중구가 큰 비중을 차지를 하진 않는데 거래는 많이 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강남구가 거의 4분의 1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치만 보자면 현재 빌딩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입을 하실 분들은 매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강남구 쪽이나 메인 입지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출 금리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2월 5일자로 3년 금융채가 3.69% 나왔고요. 여기에 가산금리 1.3% 더하면 3년 고정금리 현재 4.99%가량 받을 수 있고요. 저번 달과 비교를 하면은 저번 달은 3년 금융채 3.72%였고 가산금리 1.3% 더하면 3년 고정금리 약 5.02%가 나올 수 있었는데 거의 저번 달과 2월 달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하지만 12월과 비교를 하자면 12월 달이 3년 금융채가 4.0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월 5일과 비교를 하자면 0.33%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0.3% 차이가 이제 이자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업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은행이나 이쪽에서 좀 많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나왔을 때는 기업은행에서도 3.8%까지도 볼 수 있었고 시중은행에서도 신용이 좀 좋다라고 했을 때는 3% 후반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21년도 후반 정도 금리인데 그 정도까지 지금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준만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빌딩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금리 수준입니다. 그럼 바로 매매 사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위치를 보자면 종강역이 여기 있고 종강역에서 종로 2가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요. 개요 먼저 확인하실게요. 네, 본 건물은 작년 10월 달에 계약을 했고 잔금은 1월 5일 날 잔금을 했습니다. 매매가는 54억이고 대지 면적은 26평, 연면적은 122평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에서 보증금 5억, 월 임대료가 2,2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서 수익률이 자그마치 5.5%가 됐었던 건물인데요. 임차인으로 보면 이제 서울우유가 이제 밀크홀이라는 브랜딩을 해서 서울우유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종로 종각 대로변에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인데 보시다시피 서울우유가 입점을 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이 서울우유가 만기가 됐을 때 퇴거를 한다라는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럼 얘네가 나가게 됐을 때는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2,200만 원 받고 있었던 이 건물이 인근의 시세나 이런 걸 대비를 했을 때 다시 맞춘다면 한 1,500만 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1,500만 원의 임차가 들어오게 된다면 수익률은 한 3.67%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바로 옆에 있었던 이 건물이 1층에 에뛰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1층에서만 1,900만 원을 받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런 이유로 좀 많이 상권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현재로는 대로변도 많이 좀 공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개요로 돌아가자면 54억이라서 평당 2억 원 가량의 거래가 됐는데 네, 현재 이 라인으로 봤을 때 네, 여기에 있는 건물이 최근 거래가 됐을 때 3억 5천에 거래가 됐었고 네, 이것도 한 2억 중반에 거래가 됐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라인에서는 가장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건물을 살 때 대출을 약 43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현금 투자 약 10억 정도로 이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억으로 종로 대로변 상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라고 보는데 땅값이 워낙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엑시스를 할 때 얼마에 팔아야 될지에 대한 퀘스천은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네, 두 번째 건물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 이제 보기 드물게 신사동에서 샀던 금액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나온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는 약구정역에서 한 도보 6,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여기에 위치해 있고 박스에 껴있는 건물입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본 건물은 올해 2024년 1월 9일날 계약을 했고 잔금은 1월 17일날 했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75억이고 대지 면적은 49.3평, 연면적은 97.66평인데 매매가 대비해서 건물이 좀 작은 편이긴 하죠. 지하는 없고 지상 5층 건물이고 2021년도에 준공을 하고 최근에 이걸 매입하신 분이 임대를 맞추려다가 임대가 못 맞춰진 상태에서 매각이 된 건데, 사실 이걸 매각하신 분은 2022년도 5월 달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77억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공실이 있는 상태로 2억을 다운해서 이제 매각을 한 거죠. 취득세랑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거의 한 5억 정도 이상을 손해를 보고 거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사동에 있고 압구정역 인근에 있어서 70억대를 매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건물이긴 한데, 단점이 있다면 지하를 좀 안 팠고 건물 사이즈가 97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매각을 했을 때 얼마 정도에 팔아야 할지 퀘스천이 남는 상황이긴 한데,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이 건물인데 상권 자체가 4m 도로에 바로 앞에 큰 빌라가 있잖아요. 이런 큰 빌라가 있다 보니까 좀 상권이 끊겨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상권이더라도 현재 신사동에서 20억 내외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직접 사용하실 분이 좀 매입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는 생각은 2022년도에 아무래도 좀 고점에 좀 매입을 했지만 그래도 신사동이고 많은 수요가 있었던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크게 손해를 안 보고 다시 재매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좀 시사되는 것 같아요. 강남을 제외한 서울 외곽 지역으로 봤을 때 2022년도나 23년도에 매입을 하신 분들은 매물을 좀 싸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건물은 이제 신사동이었다 보니까 바로 그 건물을 소화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건물입니다. 다음 건물은 제가 강남에서 괜찮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 강남 쪽으로 사옥을 찾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 굉장히 추천을 드렸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자면 언지역과 학동역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 여기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이 코너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작년 10월 달에 계약을 했고 잔금을 올해 1월 5일날 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60억, 대지 면적은 124평, 연면적은 504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6층, 또 중국연도는 2006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나름대로 뼈대는 튼튼하게 잘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로드뷰로 한번 보자면 이 측면 도로가 이제 4m 도로이긴 한데 이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도로이고요. 앞으로는 6m 도로가 껴있어서 나름 이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개방감은 좀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오르막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이고 여기가 현재 1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 건물이 한 200억 정도 사이즈는 될 정도로 굉장히 커 보이는 건물이에요. 연면적도 500평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 100억 중반대에서 500평짜리 건물을 찾기가 강남에서 정말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역세권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 사옥용 건물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대료가 좀 약간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층도 72평, 3층도 72평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를 거의 400만원 정도밖에 안 받고 있어서 평당 임대료가 거의 5만원에서 한 6만원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평당 15만원까지도 받고 있기도 하죠. 정말 잘 받는 곳은 20만원도 받고 있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도 있는 건물이 5만원을 받고 있는 건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또 추가로 장점이 있다면, 강남 도로를 보면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런 대로변에 바로 이면도로를 보시면 거의 다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앞에가 좀 이렇게 꺾여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일방으로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양방으로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도로에 위치한 코너 건물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나름 장점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100억대 중반 정도의 500평이 나오는 스펙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 세 번째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태원역 인근으로 최근에 좀 큰 건물이 거래가 돼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는 이태원역 4번 출구에서 거의 한 10초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건물인데,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계약을 작년 8월 31일 날 했고 소유권 이전은 1월 26일 날 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230억, 대지 면적은 117평, 연면적은 226평짜리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준공한 지는 1975년도에 준공을 해서 좀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준주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좀 신축 계획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이점이 있다면 이 건물에서는 23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약 227억 정도의 대출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축 자금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메틱 법인에서 매입을 했는데 아마 이쪽으로 사옥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역 상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태원에서 사건이 좀 발생한 이후로 많이 침체가 됐었죠. 하지만 작년 말부터 상권이 좀 살아나더니 해밀턴 호텔 이 라인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람이 좀 다니고 있는 느낌이 들고 여기는 예전만큼의 느낌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역 인근으로는 그래도 한 예전에 70% 정도는 살아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 상권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의 압구정 쪽으로 상권이 많이 몰렸었는데 현재 이태원으로 좀 분산이 돼서 현재는 압구정 로데오가 또 예전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상권이라는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유동인구나 이런 것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약간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4개의 매매 사례와 거래량을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거래가 너무 안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급매물이나 좀 약간 싼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강남 지역은 수요가 또 바로 붙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신축 부지나 직접 지어야 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만큼 수요가 늘고 있진 않고 하지만 갖춰진 물건이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매입을 하신 고객의 층을 살펴보자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매입을 하고 있고 자본금은 있지만 내가 소득에 추가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총선까지는 좀 이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달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3월달에 또 신박한 사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